이제 레벨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는 이제 2번 문제가 살짝이 좀 어려워요. 2번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잘 배워놓으시고, 요거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 2번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 이제 변형인데, 요 기출 문제가 상당히 유명한 기출 문제 변형한 거니까 아이디어를 잘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합니다. 2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풀기 전에 이제 요거 하나 복습을 하고 갈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예를 들어서 이제 4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x, y, z가 음화정이고요. 자, 이제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인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화정이고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요거를 문자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셔가지고 마치 등식처럼 보고, 자, 4 요거를 옆에다 쓸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4라는 부등식이지만 등식처럼 보고, 요거 4h4가지라는 순서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주장, 요게 음화정이고 여기 등호가 있다면 이 부등식의 해의 개수는 얘랑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 가지수를 구할 때 분류 기준을 뭘로 잡든지 간에 분류 기준이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빠뜨리만 없다면 항상 이 교실 안에 있는 전체 인원수가 나온다 했잖아요. 자, 무슨 소리냐? 교실 안에 20명이 있다. 이거를 남자냐 여자냐로 분류하든 안경 썼냐 안 썼냐로 분류하든 성씨가 김씨냐 이씨냐 뭐 박씨냐 분류하든 이 안에 있는 총 인원수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20명이. 그러면 요 놈에 있어서의 사실은 분류를 해보면 요게 4일 때랑 요거 다 써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일 때랑 3일 때랑 2일 때랑 1일 때랑 0일 때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다 더해내리면 답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거 가지수가 4h 4가지인데 요거를 분류 기준을 W를 분류 기준으로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얘가 만약에 빵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4일 때로 나눠보면 만약에 얘가 빵일 때는 요 앞에 있는 3개 더한 게 4 돼야 되잖아요. 4에다 빵 더하면 4 돼야 되니까. 그럼 요거 다 더한 게 4라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1일 때는 요거 3개 더한 게 3이 돼야 돼? 그게 여기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2일 때는 요거 3개 더한 게 2가 돼야 되니까 그게 여기 있고요. 자, 얘놈이 만약에 4일 때는 요거 다 더한 게 0 돼야 되니까 그게 여기 있습니다. 결국 요 가지수, 전체 가지수 요거를 W를 분류 기준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이 가지수 각각을 다 더한 놈은 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더한 게 결국은 요거 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등식의 해가 문자 하나 추가한 다음에 등식처럼 본 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언제? 음화정인 상태에서 등호가 반드시 있으면 문자를 하나 추가해서 등식처럼 여기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화정이 아니고 등호가 없으면 이 상태를 일단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소리인 거죠. 자, 일단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 이거하고 4 이하다 이 말하고는 서로 다른 말이죠. 부등식 입장에서는. 근데 정수를 다룰 때는 저게 똑같은 부등식이 됩니다. 5 미만의 정수나 4 이하의 정수나 같은 말이죠. 5 미만의 정수나 4 이하의 정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정수 다룰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등호가 반드시 생기게 만들 수 있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를 일단 복습을 하고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이래요. 12 이하의 자연수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A, B, C, D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B, C, D 곱한 게 홀수래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B하고 C하고 D가 모조리 홀수란 거예요. 그 밑에 걸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퀄 D인데 이거 홀수고요. 이것도 홀수고 이것도 홀수랍니다. 그러면 봐요. 홀수 더한 게 일단 이거 짝수인데 짝수에다가 뭘 더해야 홀수가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얘마저도 홀수가 돼야죠. 아, 그러면 이 나로부터 A, B, C, D가 모조리 다 홀수란 걸 발견했어요. 몽땅 다 홀수. 아, 그래요. 그러면 A 자리를 만약에 내가 2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B 자리를 2y 더하기 1 C를 2z 더하기 1 D를 만약에 2w 더하기 1이라고 둔다면 요 A, B, C, D는 1부터 12 사이에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 1부터 시작하고 12까지 갈 건데 얘 출발이 1부터 시작한다는 건 얘는 0부터 시작하니까 X하고 Y하고 Z, W는 일단 0부터 시작하는 음화정인데 자, 그런데 여기는 놈이 12보다 작다 했으니까 한번 봐봐. 2x 플러스 1이란 것이 A야, A.
A가 1에서부터 12 사이다 했으니까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해놓는 중입니다. 그러면 Y, Z, W 범위도 다 나오겠죠.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 X는 0에서부터 11 사이가 되고 그럼 X는 0에서부터 5.5 사이가 되는데 그 말은 정수만 다루는 중이니까 우리가 X가 바로 0에서 5 사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음화적이긴 한데 0에서 5 사이만 나와야 된다라는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2x 플러스 1 더하기 2y 더하기 1 더하기 2z 더하기 1은 2w 더하기 1 이렇게 해놓고 2를 묶어내고 써봐요. 자, 그러면 요거 합이 3이잖아. 3이 넘어가면 마3 될 거니까 2w-2 이렇게 될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여기 2로 나누면 w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이거에 이제 순서상 계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요거. 요거를 지금부터 다른 문자, 뭐라고 취하는 걸까? P라고 취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W가 원래는 0에서부터 5 사이였는데, W 빼기 1을 갖다가 P라고 취하했으면 요거는 얼마? 마이너스 1에서 4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것들 자체가 지금 음화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요게 발생할 수 없으니까 0에서 4 사이까지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죠. 여기는 요 P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0에서 4 사이에 되나?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요 놈이 요게 P인데 요게 4 이하다 이 말 아닙니까? 4 이하다. 자, 0에서 4 사이면 4 이하의 음화적이다 이 소리 아니에요. 요것을 P라고 보면 P가 0에서 4 사이면 요것이 그냥 얘인데 얘가 4 이하다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구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있잖아요. 그냥 여기는 요 W 자리가 0에서 5 사이니까 0일 때는 안 되고 이제 100일이니까 W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대입해서 이거 전체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셔도 된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알잖아. 요걸 P라고 딱 치하면 P가 0과 4 사이가 될 건데 원래는 빼기 1부터지만 빼기 1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P라고 얘들아. P.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P 범위가 4 이하니까 이 값이 지금 4 이하다. 요걸 만족하는 순서상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음화정을 만족하고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 문자 하나를 추가하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4다. 이렇게 보고 답은 4h4가지.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7c4, 7c 3이죠. 7, 6, 5 나누기 3팩토리얼이니까요. 맞죠? 시로 35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57에 35. 자, 그래서 레벨 3의 1번은 35가지가 답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고요. 뭐 안되면 이제 뭐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뭐 하키스틱 공식 이런 거 써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부동식으로 한 방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자, 2번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고 요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거기 때문에 요 아이디어를 조금 잘 기억을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고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를 안 배우면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풀기는 많이 힘든 문제예요. 거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잘 하시고 복습을 딱 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을 보니까 x1보다 x2가 클 때 결국은 f의 x2에서 f x1을 뺀 값이 자 항상 2 이상이다. 요런 이제 부등식이 무조건 만족을 한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집합이 x는 1, 2, 3, 4, 5, 6이고요. 자, y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플러스 9까지. 요게 이제 공역의 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1부터 6까지를 여기다가 이제 다 적용을 시켜보면 말이지.
여기에서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서 항상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의의 두원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인접한 두 개니까 만약에 요거 차이가 이제 함수값의 차이가 2 이상 난다 했으니까요. 인접한 두 원소 간에 2 이상 나면 그 인접하지 않은 것들끼리도 당연히 2 이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인접한 것들끼리 찾아봅시다. 여기 이제 F2와 F1의 차이도 일단 2 이상 나야 되고, 그 다음에 F3과 F2의 차이도 일단 2 이상 나야 되고, F4와 F3의 차이도 2 이상 나야 되고, F4의 차이, 이것도 2 이상 나야 되고, F6과 F5의 차이도 일단 2 이상 나야 되고, 그치?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만족되면 당연히 인접한 것들끼리 차이가 2 이상 나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끼리는 당연히 2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이 차이 나니까 2 이상 차이 난다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다 만족하는 거죠. 어떤 두 원수를 잡더라도 차이가 2 이상 난다 그러면 가장 인접한 것들끼리 차이가 2 이상 나면 더 떨어져 있는 놈들은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날 거니까 이걸 무조건 만족하는 거 아닌가? 자, 요것들이 만족이 되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F1 있잖아요, F1. 일단 F1은 어찌됐건 F1부터 F6까지는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에서부터 9 사이를 일단 만족해야 되겠지?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F1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요것도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요. F1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6은요, 당연히 F6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또 만족하고 있잖아요.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상황인데 항상 우리는 음화정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중복조합의 자세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9를 요쪽으로 탁 넘겨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가 중요한데 요거는 F6을 오히려 요쪽으로 넘겨서 9 빼기 F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해봤던 아이디어죠. 요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음화정을 만드는 어떤 자세인 거예요. 이래야 음화정이 되는 거죠. 음이 아닌 0 아니면 자연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보니까 결국 이거예요. 함수를 결정하라라는 말은요, 지금 이게 F1부터 F2, F3, F4, F5, F6까지를 전부 결정을 해줘야 함수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네모 친 거, 그 다음 밑줄 친 거, 요거 요 좌변에 써져 있는 요런 것들 있잖아. 요런 것들을 지금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A라고 치환하고 B, C, D, E, F, G, 요게 지금 요게 여기 들어갈 게 아니고 요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요게 요 사이에 끼어들어야죠. 요거 다시 쓰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제일 위에 요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제일 뒤에 제일 앞에 요걸 끼워 넣은 거니까 요거를 지금부터 A라고 치환하고요. 요거를 B, 요거를 C, D, E, 요거를 F 요렇게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G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A, B, C, D, E, F, G를 이렇게 치환하면, 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A, B, C, D, E, F, G가 결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보세요. A가 결정되면 F1이 나오죠? 즉 얘가 결정되면 F1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결정되면 아까 여기서 F1이 결정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서 F2가 결정되는 거예요. B가 결정되면. 그럼 C는 F2가 여기서 결정되어 있을 테니까 C가 결정되는 순간 F3. 그럼 마찬가지 유의해서 요 A부터 G까지가 결정이 되기만 하면 F1부터 F6까지 요 순서상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잘 관찰을 해보면 말이야 여기 있는 요런 것들하고 보면 중간에가 빼기 돼 있으면 어떤 힌트가 느껴져야 되는데 쭉쭉 지우기가 보여야 돼. 이거랑 이거 사라지고 이걸 다 더해내리는 순간 얘랑 얘랑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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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G까지 더하면 자 보세요. F1 사라지죠. F2도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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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니까 9하고 9를 더한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단 A는 요 네모 전체가 A입니다. 0 이상이고 음화정이고 나머지 B부터 어디까지 F까지는 전부 2 이상이에요. G 요것만 다시 음화정 0 이상이고요. 자 요런 순서상 개수를 갖다가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요게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F3에다가 10을 더했더니만 F6이 된다. 이것조차도 만족을 해야 되는 순서상 개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게 연립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요거 연립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황을 갖다가 있잖아. 여기 있는 요 A, B, C, D, E, F, G로 다시 요 상황을 만들어내서 요 첫 번째 상황과 요 상황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상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아, F3에다가 10을 더하니까 F6이 된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상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다 쳐다봐. F3하고 F6 사이의 관계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잘 보시면 F3하고 F6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F3과 F6? 그럼 잘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딱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걸 딱 보시라고. 요거 세 개를 딱 더해내릴 순간 F4 사라지고요. F5 사라지죠. 아,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딱 더해봐.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딱 더하니까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니까 F6에서 F3을 뺀 놈이 나오죠. 뭐라고? F6에서 F3을 뺀 놈 10이잖아요. 근데 다시 여기 쳐다봐. 세 개 더해내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F6에서 F3을 뺀 놈이 나온다고. F6에서 F3 뺀 놈이 10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네. 이게 10이야, 10. 요거 세 개 더해내는 놈이 10이야. 그런데 D하고 E하고 F는 전부 2씩 차이 나는, 2 이상에 대한 요런 꼴이야. 그러니까 결국 연립을 해결하시오라는 문제였던 거야. 즉, 여기서 D, E, F를 요거를 결정하면, 자, 보세요. D하고 E하고 F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D, E, F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아까 선생님 문제 분명히 뭐라 했냐면 A, B, C, D, E, F, G 요거의 순서상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요 놈의 순서상이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놈에서 요 놈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시켜서 나머지 여기 있는 요 놈, 요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 놈을 결정해주면 결국은 이 순서상 하나가 결정되잖아. 자, 다시 뭐라고? 요 놈을 통해서 여기를 먼저 결정해주고 그걸 여기다 투입을 시켜서 요 덩어리만 결정을 해주면 이 순서상이 결정되고 여기 있는 이 순서상 하나씩이 결정되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요 순서상 하나씩이 만들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처리해보자. 요거 지금 두 개씩 미리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분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보면 요 6개가 빠졌으니까 4개가 남아있고 요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3H4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요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3H4가지 아직 안 끝났죠. 그런 상황에서 요 4개를 이제 결정할 때는 요 2개 이제 연립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D, E, F 더한 게 10이니까 요만큼을 10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연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저 식이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G가 되고요. 요만큼이 10이니까 넘어가서 빠지면 8 되죠. 자, 요만큼이 더한 게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근데 A는 음화정이니까 0 이상이고 B는 2 이상이고 C도 2 이상이고 G는 0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8개 중에서 2개씩을 미리 던지는 거죠. A는 음화정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요거는 2개 던졌으니까 재분배하고, 요걸 그대로 놔두고. 자, 8개 중에서 4개가 왔으니까 4개가 남아있어요. 따라서 요거를 결정하는 방법은 4H의 4가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요 덩어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4H 4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결정하고 요 덩어리 결정하면 요 순서상이 만들어지고, 그 순서상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 F1부터 F9까지가 F6까지가 참 싹 결정된다. 요 논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3H4 계산하면요, 2개 더해서 7이니까 1 빼면 6C4, 6C2죠. 곱하기 요거는 2개 더해서 8이니까 7C4, 7C3이죠. 요거는 15가지가 되고요. 요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나누기 6이니까요. 35. 15에다가 35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525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돼요? 자, 이 문제 일단 요거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다면 이 함수값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 있잖아요. 요게 항상 2 이상이 차이 나야 된다 이랬으니까 결국은 요 인접한 것들 1, 2, 2, 3, 3, 4, 4, 5, 뭐 5, 6 이런 것들끼리 2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거보다 더 떨어지니까 1과 4 사이, 뭐 1과 5 사이 이런 건 당연히 2 이상 요거를 만족하는 거죠, 무조건. 가장 인접한 것들끼리 이걸 만족하면요, 더 떨어져 있는 놈들끼리는 당연히 이 부동식을 무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게 만족된다가 무조건 다 만족이 되죠. 돼요? 그래서 그걸 쭉 써본 거예요. 사실은 여기 1, 2에 대한 거 3, 4, 3, 2 1, 2, 2, 3, 3, 4, 4, 5, 5, 6 이걸 쭉 쓴 거예요. 그런데 첫 스타트인 F1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됐었고, 그 다음에 F6은요 9보다 작아야 됐었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한쪽으로 몰아서 여기가 0 이상이 되도록, 이게 중요하죠. 음화정이 되도록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F1이 마이너스 9 이상이 됐을 때 요걸 왼쪽으로 넘겨서 요렇게 써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자, 요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게 F6이 요게 9 이하인데 왼쪽에 있는 놈을 우변으로 이항시킨 거예요. 그래서 9 빼기 F6 요것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각각 네모친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문자들로 보고 난 다음에, 자, 요거를 딱 더해내리는 순간 쭉쭉 지우기에 의해서,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합은 일단 18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요 각각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0 이상 요걸 제한 조건이라고 받아보면 되고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F3과 F6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 보니까 F3과 F6만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딱 찾아봤더니 아까 쭉쭉 지우기 할 때 힌트가 얻어졌어야 돼.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세 개를 더해내리면 촥촥 날아가면서 F6 빼기 F3이 되는데, F6 빼기 F3이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 더한 게 10이다. 그럼 일종의 연립 방정식을 풀으란 거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순서성을 결정하라 이랬으니까, 먼저 DF의 순서상 요거 만족하는 걸로 구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덩어리는 요거를 여기다가 연립시켜서 10을 여기다 대입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구해주는 요런 방법으로 요 순서상을 구해내기만 하면 여기가 구해질 거니까요. 오른쪽에는 F1부터 F6까지가 자동 결정된다. 그러니까 A, B, C, D, E가 결정됨으로써.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3개를 결정할 때는 10개 중에서 2개씩을 던져주고 재분배한다라는 느낌으로 3인씩 4가지.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투입시켜서 요만큼 대신에 10을 투입시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G가 10 넘어가면 8이다. 또 요걸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 구하고, 그 2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전체적인 순서상이 완성된다. 요렇게 접근했다. 이 소리예요. 자, 이 문제 요 레벨 3의 2번은 요거 쉽지 않습니다. 요 아이디어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해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처음 듣는 학생이면 제가 봤을 때는 100% 이해가 처음 보는 학생이면 이 문제를 못 푼다고 봐야 돼요. 이거를 뭐 이해만 잘하고 있다고 풀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이해를 뭐 이렇게 딱 보자마자 바로 이해를 갖다가 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인데 그치?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 절대로 풀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3번 문제 가봅니다. 자, 검은색 볼펜 5개가 있고요. 검은색 볼펜 5개가 있고요. 빨간색 볼펜 3개, 빨간색 볼펜은 뭐 동그라미라고 할까? 요거 검은색이고, 이거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 1개, 또 별표라고 합시다.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필통 4개가 다른 필통이에요.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9개의 볼펜을 다음 조건에 따라서 남김없이 여기에 나눠 넣는다 돼 있어요. 파란색 볼펜을 넣지 않는 필통은 검은색 볼펜을 1개 이상 넣는다 돼 있고,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필통에 넣은 모든 볼펜의 개수를 SK라고 했을 때 4 이하의 임의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n번 필통하고 n번 필통 안에 있는 개수 차이가 3개 이하로 돼야 된다. 3개보다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 그 소리네, 그지? 어떤 필통을 고르더라도 딱 골랐을 때 그 안에 있는 개수 차이가 3개 이하여야 된다. 3개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요 나 조건이 상당히 껄끄럽다. 그치? 그럼 느낌이 와야 돼. 가에서 가는 만족하고 나가 아닌 놈을 빼라는 문제구나. 요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의 여사건이니까 절대값이 있잖아. SM-SN이 3 이하의 반대말은 4 이상이 되는 경우를 빼라고 하죠. 요게 오히려 더 개수 작게 나올 거니까요. 그럼 먼저 일단 가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걸 일단 찾아봅니다. 일단 요거 3개를 자, 요 조건에 맞게끔 일단 다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파란색부터 먼저 배치를 해야지 뭐. 그러면 파란색 요거 어디 갈래? 4군데죠 그냥. 파란색이 이렇게 왔습니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검은색은 파란색을 넣지 않은 필통에 1개 이상씩 던지고 시작을 해야죠. 요거 여기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면 3개가 일단 들어갔고 얘도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 2개와 빨간색 3개를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배치하는 게 이 가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요 2개는 4개의 주머니 중에서 중복 크락에서 2군데 선택하면 되니까 4H2 되고요. 곱하기 요거는 마찬가지로 주머니 개수가 4개니까 4H3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요것이 바로 가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뭐를 갖다가 이제 빼주면 되느냐 하면 가는 만족하고 나가 아닌 놈을 빼줘야 되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두 주머니의 개수 차이가 4개 이상 되는 걸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가는 만족하는 놈에 대해서 그걸 빼주면 되니까 일단 가까지 여기까지 일단 구성하는 데까지는 똑같이 와야 돼요. 예? 여기까지 구성하는 데까지 4까지는 똑같이 와야 되니까 4는 묶어 내놓고 이제 빼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이 2개와 이 5개가 남아있잖아요. 그 5개를 어찌 배치하면 주머니 안에 개수가 4개 이상 차이가 나겠느냐, 그걸 빼줘야 된다고. 맞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단 1개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개수 차이가 4개 이상 되려면 일단 이 5개가 일단 그죠? 몰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몰빵되면 어떤 주머니 안에는 6개가 되잖아요. 그럼 6개하고 1개 차이는 5개가 되니까 이거 이상 요거 빼줘야 될 거 맞죠? 혹은요 요거 중에서 어떤 4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요거는 이미 1개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4개가 한 방에 딱 들어가면 5개가 돼버리고, 1개는 뭐 여기 들어갔다 지금 2개고 이렇게 되면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이제 요걸 만족하면 4개 이상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네. 이 5개 중에서 4개 1개로 쪼개져서 4개 1개로 쪼개져서 이런 것들이 어떤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요런 일이 벌어져서 요 차이가 요걸 만족할 거고, 그지? 아니면 이게 5개가 몰빵으로 어디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5개가 여기 다 들어갔다 쳐봐요. 그럼 6개, 1개, 1개, 1개니까 이 차이가 5대니까 이걸 또 만족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다 빼주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선생님, 요거 3개, 2개는 안 됩니까? 자, 3개, 2개는 안 됩니다. 봐. 3개가 여기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4개 되고, 이 2개짜리가 여기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3개, 1개면,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의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여사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사건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남아있는 5개를 4개, 1개로 쪼개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방법. 요거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개가 어떻게 되는데 4개짜리가 여기 다 몰빵한다. 그럼 여기는 5개가 되고 1개가 되고 요거 1개는 여기 들어갔다.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일단 4 이상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빼야 될 놈에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5개 있잖아. 남아있는 5개. 5개를 한 방에 몰빵해서 이런 데 넣어버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6개가 되고 1개가 되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5다니까 빼야 될 요 놈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이 2가지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시다. 먼저 4개, 1개로 구성을 하려면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야 되잖아. 근데 그 빠질 종류가 여기서 빠질래? 여기서 빠질래? 2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경우부터 하면 일단 이 둘 중에 어느 놈이 빠질래? 이렇게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빠졌다 혹은 얘가 빠졌다 이렇게 2가지란 거예요. 따라오나?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그라미가 빠졌다 치면 지금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됐단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4개, 1개란 거는 여기 빠져서 독자적으로 들어갈 놈을 결정해주는 방법이 2가지라고요. 동그라미 중에서 하나가 독자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세모 중에 하나가 분리될 수도 있다. 요거 2가지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4개짜리하고 이 1개짜리를 이 주머니에다가 이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4개짜리 너 한꺼번에 들어갈 게 4군데 있잖아요. 4군데. 그러니까 이건 4군데 가고 그 4개짜리가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이 1개짜리는 남은 3군데 중에 1군데 들어가면 되죠. 3가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5개짜리가 이 5개 전체가 몰빵하는 경우는 너무 쉽죠. 여기 다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요때는 그냥 4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 계산하면 24가지고 얘까지 나오면 28가지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 계산을 해봅니다. 자, 보니까 요거 52 맞죠? 요거 2개 더하면 7이니까 6, 3, 20입니다. 그럼 요거 200이죠. 200에서 28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172가지 172에다가 4를 곱하면 되니까 4, 2, 8 4, 7, 28 요거 가고 4, 1은 4 688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시 여기 있는 요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물었는데 나 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많을 것 같을 때는 항상 부분 여사건을 쓴다. 가 전체에서 가는 만족하고 나가 아닌 놈을 빼주면 되는데 그지? 가는 우리가 손쉽게 구했는데 나라는 거는 일단 가를 만족하는 놈 중에서 이게 아닌 놈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가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이 일단 와야 돼. 온 상태에서 남아있는 5개를 어찌 배치해야 요게 4 이상이 되겠느냐를 빼줘야 된다고. 그럼 보니까 지금 일단은 1개씩이 1, 2, 3, 4 이렇게 1개씩이 일단 확보가 된 상태니까 요거를 4개 1개로 해서 이 4개를 한 방에 몰빵하는 순간 어느 주머니는 5개가 될 거고 어느 주머니는 최소 개수가 1개가 될 거니 그 둘의 차이가 4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해당되고 아니면 이 5개를 한 방에 몰빵을 딱 해버리면 어떤 한 주머니는 6개가 되잖아요. 6개가 되고 1개가 되면 그 차이가 5가 될 것이니까 또 여기에 해당된다. 그 2가지 분류를 빼줘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때는 이 놈을 5놈을 4개 1개로 이렇게 분류할 때는 종류 2종류 중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놈이 이놈 종류일지 이놈 종류일지를 결정해주면 되니까 2가지가 된다 이거야. 자, 즉 만약에 이 동그라미 하나가 독자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4개 1개로 분리해야 되고 세모 하나가 독자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세모 하나가 이렇게 딱 분리해서 자, 세모 하나가 독자적으로 가려면 다시 요게 독자적으로 가려면 동그라미 3개의 세모 한 놈이 한 팀, 요거 한 팀. 자, 요게 한 팀, 요거 한 팀. 다시 한번 이 5개 중에서 세모가 독자적으로 가느냐
동그라미 하나가 독자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요놈의 정체라고. 요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분리했다 그러면 요 4개짜리 한 덩어리를 넷 중에 어디다 넣을래? 4가지. 얘를 넣고 나면 이 동그라미 하나짜리는 셋 중에 어디다 넣을래? 3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5개를 한 방에 넣는 방법은 그냥 몰빵하는 4가지가 있고요. 그걸 빼주면 된다. 왜?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맞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최대한 선생님이 중원, 부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또 학통은 한국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 학생들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학생들 위해서 했던 말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천천히 다시 들으면서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거기서 강의를 끄고요. 먼저 이해를 곰곰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듣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대표 기출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4장이 있고요. 빨간색 4장 세모로 볼까요? 자, 노란색, 파란색이 2장 있고 파란색은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카드 한 장이 있대요. 노란색은 별표라고 하죠. 이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3명의 학생 A, B, C라고 하겠습니다. 나눠주는데 보니까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 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야, 이거를 또 한국말을 오해를 또 잘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문제다, 그치? 이게 있잖아. 각각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나눠줄 때 각각 얘들이 한 장 이상씩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 문제가 지금 그게 아닌데 한국말을 해석을 잘못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틀린 거지. 그 말이 아니고 뭔 말이에요? 이 3명 중에 있잖아. 요 3가지 색을 공이 한 장 이상씩 받는 어떤 한 놈이 존재해야 된다 그 소리야. 뭐라고? 이 3명 중에 요거하고 요거를 전부 최소한 한 장씩 확보하는 그 인원이 이 셋 중에 누군가 존재해야 된다 그 뜻이라고.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확실한 게 말이야. 노란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노란색을 먼저 나눠주는 순간 아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대상이잖아. 그 학생이 자동 결정되는 거죠. 노란색을 받은 학생이 많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노란색부터 나눠주세요. 곱하기 3이죠. 3가지죠. 그럼 노란색을 만약에 얘가 가져갔다 치면 모든 색깔을 한 장 이상씩 받는 학생은 A밖에 될 수가 없어요. 노란색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 A가 바로 여기서 이 학생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가자. 노란색이 갔으니까 이제 빨간색, 파란색만 나눠주면 되니까 빨간색 개수를 A개, B개, C개 받는다 치면 이거 3은 밑에다 써놓게. 요거 합쳐서 빨간색 4개가 돼야 되는데 요 A는 일단 빨간색을 한 장 이상 받아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 파란색은 X개, Y개, Z개 합쳐서 각각 요들이 받는 파란색 개수입니다. 2장이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X, A죠. A가 받는 파란색은 한 장 이상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요 A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전부 한 장 이상씩 받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갑니다. 4개 중에 한 개를 미리 던져주면 재분배한다 치면 3개가 나와있으니까 3H3 여기 될 거고, 요거는 2개 중에 하나를 딱 던져주면 한 개가 남아있죠? 뭐 이거 공식 안 써도 된다 그지? 2개 중에 한 개를 딱 얘한테 던져줬잖아. 그럼 한 개 남아있으면 그 한 개를 얘한테 줄래? 얘한테 줄래? 얘한테 줄래? 3가지. 자, 그러면 요거는 3 곱하기 요 계산해보면 52 10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요. 90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일하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문장을 복해하고 해석을 못할까. 한국말이 뭔 말인지. 이 문장은 이런 말이었어요. 3명 중에 이 3가지 색을 한 장 이상씩 받는 학생이 반드시 존재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노란색이 한 장밖에 없다 보니까 노란색을 누구한테 던져줬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학생이 이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노란색이 한 장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을 얘가 받았으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파란색하고 빨간색도 전부 한 장 이상씩 얘가 한 장 이상씩 받아야 돼. 되겠어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요거를 해석을 잘 해서 헷갈림이 없도록 머리를 정리하는 게 확통은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한국말 해석이 잘못되면 무조건 산으로 가는 풀이가 되게 돼 있어요. 확통은. 그걸 연습을 잘 하세요. 자, 이 확률 문제는 뭐 비교적 프로보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파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실력 완성 레벨 3의 2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레벨 2의 6번, 그죠? 레벨 2의 6번도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것도 기술을 갖다가 잘 배워 놓으시고, 기술이라기보다는 개념, 그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경험이죠. 경험을 잘 쌓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레벨 3 2번은 수능 기출 문제 변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상황이 상당히 유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봐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공식 그리고 계산 실수 안 한다 이런 느낌으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만 끈기 있게 참는 자만이 나중에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수학은 역시 끈기와 인내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